오늘은 광여 교수의 통찰이 담긴 소중한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이게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혹시 당신의 마음이라는 아주 정교한 필터를 거쳐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세상은 아닐까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보통 세상이 나를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남 탓을 하죠. 그런데 광여 안재철 교수의 통찰이 담긴 이 자료들은 어쩌면 범인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오늘 저희가 탐구할 내용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두 가지 방식, 현상과 표상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어려운 철학 용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닐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겪는 많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근원을 들여다보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 똑같은 드라마를 보고도 누구는 인생작이라고 하고 누구는 최악이라고 하는지. 아, 정말 그렇죠. 왜 같은 상사의 말을 듣고도 누구는 동기부여를 받고 누구는 모멸감을 느끼는지. 그 모든 기밀의 열쇠가 바로 오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통찰은 수천 년 전 불교 철학의 정수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그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바로 현상입니다. 네, 현상. 우리가 흔히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과 가장 가까운 개념이겠죠. 자료를 보니 이 현상을 한자 서로 상이라는 글자로 설명하던데 이 글자 자체가 이미 하나의 힌트더라고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문자학적으로 이 상이라는 글자를 뜯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네. 나무 목자 옆에 눈 목자가 붙어 있거든요. 원래 뜻은 나무를 눈으로 자세히 살피다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내 마음의 해석이나 감정, 그런 필터가 끼어들기 전에 그저 내 눈이라는 감각기관에 비친 대상의 모습, 그 자체를 말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비유하자면 카메라 센서에 들어온 로우 파일 같은 아무런 보정도 거치지 않은 원본 데이터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해요. 완벽한 비유예요. 이 자료에서는 이걸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로 락샤나에 해당한다고 설명해요. 락샤나? 예를 들어 불이 가진 뜨거움이라는 속성, 물이 가진 축축함이라는 속성처럼 그 사물이나 대상이 본질적으로 가진 고유한 특징을 뜻하는 말이죠. 내 주관이 개입하기 전에 순수한 자극, 그 자체예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지점이 이 현상이라는 게 완전히 개별적인 건 또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자료의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이를테면 개미가 보는 세상과 박쥐가 보는 세상, 그리고 인간이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인간이라는 종 안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공유하는 세상이 있다는 거고요. 바로 그거예요. 이걸 종으로서의 공통인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밤바다에 깜빡이는 불빛을 본다고 해보죠. 네. 우리 인간이라면 그걸 보고 아, 고깃배가 지나가네 라고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인식해요. 개미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빛이겠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종은 오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저런 형태의 불빛은 배다라는 공통의 약속을 갖게 된 거죠. 공통의 약속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마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하얀 도화지가 한 장씩 주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각자의 몫이지만 적어도 도화지 자체는 모두가 똑같은 걸 받는 셈이군요. 맞아요. 불교적인 용어로는 이걸 공업, 즉 함께 지은 업의 결과물이라고 표현해요. 공업이요? 좀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 인간이라는 종이 공유하는 인식의 틀 정도로 이해하면 쉬워요. 우리가 빨간불에 멈추고 미소를 친근함의 표시로 받아들이는 것처럼요. 이 공동의 도화지가 바로 현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하얀 도화지가 주어진다면 대체 왜 각자의 인생이라는 그림은 이렇게나 달라지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단서, 표상이 등장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 표상을 한자 생각상으로 설명하는데 이 글자 역시 스스로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상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양 상자 바로 밑에 마음 심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거죠. 와, 소름 돋네요. 글자 자체가 그냥 현상,
즉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 raw 파일에 마음이 더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외부의 객관적인 모양, 즉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 raw 파일을 내 마음으로 가져와서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미지를 떠올리는 작용. 이건 이미 주관적으로 완전히 해석된 정보라는 뜻이네요. 완벽한 이해예요. 이게 바로 불교의 핵심 교리인 오은 중 하나이자 산스크리트어로는 산주냐라고 불리는 정신작용이에요. 산주냐. 예를 들어볼게요. 눈이 푸른색이라는 현상을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음속에서 아, 저건 상쾌한 가을 하늘이구나 혹은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하늘이네 라고 개념과 감정을 떠올리는 것. 그게 바로 표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같은 영화를 보고 나와도 친구랑 저랑 감상평이 완전히 다른 이유겠네요. 바로 그거죠. 스크린에 비친 배우의 연기, 영상미, 스토리라는 현상은 똑같이 봤지만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이라는 마음의 필터가 작동해서 네. 한 명은 인생 최고의 로맨스라는 표상을, 다른 한 명은 지루한 심파극이라는 표상을 만들어낸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현상이 공업의 영역이었다면 이 표상은 각자가 오롯이 홀로 짓는 업, 즉 불공업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불공업. 공통의 도화지 위에 각자의 경험, 감정, 기업, 욕망이라는 각기 다른 색깔의 물감으로 덧칠해서 만들어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그림. 그것이 바로 표상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념을 하나로 꿰뚫는 결정적인 비유. 아까 잠시 언급했던 밤바다의 고깃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네. 이 비유 하나면 오늘 이야기의 8알은 이해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자료에서도 이 비유를 핵심 사례로 꼽고 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어두운 밤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깜빡여요. 네. 우리 대부분은 그걸 보고 배라고 인식하죠. 여기까지가 바로 현상입니다. 아, 인간이라는 종이 공유하는 공통의 약속. 그 하얀 도화지. 네,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저도 똑같이 생각할 것 같아요. 배가 있구나.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부터 마법 같은 혹은 문제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맞아요. 저는 아마 그 불빛을 보면서 아, 저 고요함 속에 떠있는 불빛이라니 정말 낭만적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시의 한 구절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낭만을 떠올려요. 하지만 자료에 나오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저 차가운 새벽 바다에서 저 불빛 아래 얼마나 고된 노동이 이어지고 있을까. 가족을 위해 잠도 못 자고 그물을 던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리다. 이야. 똑같은 불빛인데 한 사람에게는 낭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삶의 애환과 눈물이 되는 거예요. 와, 정말 그렇네요. 불빛은 그냥 불빛일 뿐인데 말이죠. 바로 그게 통찰의 핵심이에요. 저 멀리 있는 고깃배 불빛 자체가 우리에게 낭만이나 눈물을 직접 건네준 게 아니라는 사실. 아, 불빛이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데이터, 상이 내 눈을 통해 들어왔을 때 당신의 마음 심이 과거에 읽었던 시, 봤던 영화 혹은 개인적인 경험 같은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총동원해서 제멋대로 낭만 혹은 고통이라는 이름표 상을 딱 붙여버린 거예요.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생생하고 절절한 세상은 사실 객관적인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표상의 그림자를 보고 느끼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세상에 반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든 세상에 내가 반응하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다고 굳게 믿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편집하고 연출한 결과물을 보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고통이라는 강정도 결국 여기서 비롯되는 거겠군요. 우리는 종종 자신이 그린 이 표상의 그림자를 진짜 세상이라고 착각하고 네. 그 그림자와 싸우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그리고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착각을 더욱 심화시키고 고통의 엔진을 돌리는 점화 플러그 같은 결정적인 개념을 하나 더 제시합니다. 점화 플러그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단서, 생각염입니다. 염이요? 아까 이야기한 상과 이 염은 둘 다 생각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다른 거죠? 그냥 표상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료의 비유가 정말 절묘한데 표상, 상이 세상을 인식해서 마음속에 사진을 찍는 행위라면 네, 사진을 찍는 행위. 염은 그 찍힌 사진 위에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이롭다 해롭다 라고 자기 중심적인 낙서를 시작하는 아, 사진을 찍는 행위와
그 사진에 이건 내 맘에 안 들어 라고 낙서를 시작하는 행위의 차이.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소유권과 호불호를 주장하는 순간이군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자료에 나오는 아버지 비유를 통해 이 과정이 얼마나 순식간에 그리고 치명적으로 일어나는지 살펴볼게요. 5살 아이가 아버지를 본다고 상상해보죠. 네. 먼저 아이의 눈에 아버지의 180cm 키, 안경 쓴 모습, 굵은 목소리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들어와요. 네, 원본 데이터. 그리고 아이의 마음이 그 모습을 받아들여서 아, 우리 아빠다 라고 마음속에 이미지를 떠올려요. 여기까지가 표상입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지작용이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0.1초 사이에 터지는 거군요. 맞아요. 바로 최초의 한 생각, 즉 첫 번째 염이 불꽃처럼 탁 튀어오르는 순간이에요. 아, 아이의 마음속에서 나에게 어제 용돈을 안 주셨던 아빠라는 과거의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나 네. 지금 날 혼내려고 쳐다보는 무서운 아빠라는 나중심의 해석이 딱 일어나는 거죠. 아, 그 한 생각이 모든 걸 바꿔버리네요. 우리 아빠라는 중립적이고 사실에 가까운 표상에 용돈도 안 주는 미운 아빠 또는 나를 통제하는 무서운 아빠라는 부정적인 딱지가 딱 붙어버리는 순간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고통의 연쇄 반응,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시작점이에요. 이 첫 번째 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해요. 꼬리를 문다고요? 용돈도 안 주시고 1년, 날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2년, 어제 동생만 예뻐했어. 3년, 아빠는 맨날 나만 미워해. 4년. 이런 식으로 망상의 기차가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아이는 눈앞에 멀쩡히 서 있는 실제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미운 아빠라는 자기가 방금 만들어낸 표상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객관적 현상, 상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가 만든 표상과 그 위에 덧칠한 집착의 세계 속에서 혼자 상처받고 고통받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발점은 바로 용돈 안 주셨지. 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최초의 그 생각 인연이었던 거예요. 그 펜을 드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라는 도화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라는 시커먼 낙서정만 들여다보게 되는 셈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패턴이에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인간관계 갈등이나 내면의 고통이 바로 이 메커니즘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네, 직장 상사의 무표정은 얼굴, 이건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현상이죠. 그걸 보고 나를 무시한다. 이건 표상이고. 네, 그게 표상이죠.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게 바로 염이 되면서 하루 종일 분노하는 것처럼요.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자료는 지육선사의 일가를 인용하며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해요. 우리가 현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표상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아, 그림자. 진짜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의 필터, 내 마음의 프로젝터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말이군요. 네, 결국 모든 문제와 해결의 열쇠는 내 안에 있었네요. 네, 모든 그림이 그려지는 그 바탕,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내면의 주인을 바로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라는 그림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진짜 주인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깊은 분석을 마치며 자료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당신에게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외부 세상이 아니라 내가 만든 표상의 그림자와 싸우느라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까? 광야의 담담서재와 함께 내면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강의를 바탕으로 만든 음악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